네, 여러분 2회 모의고사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가 0815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자, 1번부터 보죠. 다 풀어오셨죠? 풀어온 거를 감안해서 강의는 바로 진행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1번 원칙, 행정법의 1번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라고 했네요.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비례의 원칙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의 기본 원리이다.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넘어가 줘야 되죠, 여러분. 자, 니은 평등의 원칙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한 행정처분이 수차례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행해졌다면 행정청에 대하여 자기 구속을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아무리 평등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법한 관행 때문에 행정청이 또 잘못된 처분을 반복해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해서 자기 구속력을 갖게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신뢰보호 원칙이라 그래서 민원인은 이걸 잘못된 관행이라 하더라도 그걸 근거로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는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비교 신뢰보호 원칙과 자기 구속 원칙의 결론이 각각 다르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디귿, 국가가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격 사유가 있음을 발견해가지고 그 임용행위를 취소했을 때 과연 그 임용을 해서 공무원을 해온 사람이 신의칙 또는 신뢰 원칙을 주장하면서 나는 지금 공무원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할 수 있냐? 된다 했어요? 안 된다고 했었죠. 신의칙 내지 신뢰 원칙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무효예요. 임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틀렸고요. 지자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하도록 했다. 그거는 위법하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 판례 보시면 그 부가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라는 그 결론이 사실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데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볼 필요는 있어요. 위법하긴 하다. 그럼 위법하면 항상 뭘 따지는 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취소 사유냐 아니면 무효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보면은 상당히 큰 규모의 사업임에 반하여 실제로 전혀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 체납한 그 가액을 봤더니 100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착오로 기부 체납한 토지에 대해서 보상협조 요청서를 보내자 그때서야 갑자기 민원인이 이거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반하니까 그 부관의 하자를 들고 나온 점을 감안했을 때 당연 무효는 아니다라는 그 결론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시험에 내려면 충분히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험에서는 그 앞에 위법하다라고까지 물어보는 것만 다 나왔었고 이후에는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답은 기억과 리을이 이제 옳은 것이죠. 넘어갑니다. 2번 행정행위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X를 딱 치시고요. 이미 불가증력이 발생한 보충력 편입 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니라면은 그걸 기반으로 한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도 하자가 승계가 되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충력 편입 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하자가 승계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건물 철거 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고 물론 여기도 당연 무효가 나오고 여기도 당연 무효가 나오죠. 당연 무효면 그대로 다 연결이 된다 했어요. 선행 무효, 후행 무효. 근데 당연 무효도 아니기 때문에 하자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건물 철거 명령이 당연 무효가 아니고요. 대신에 불가증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건물 철거 명령의 하자를 이유로 그 뒤에 따라오는 대집행 개고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었죠. 자, 건물 철거 명령과 대집행 개고 처분은 하자 승계 안 됩니다. 대신에 개통 실비 간에는 된다고 했었죠. 이 두 가지 결론 기억하셔야 되고요. 3번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이 위법한 경우에 수용 대상 토지 가격 산정에 기초가 된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위법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 이를 기초로 한 그 뒤에 수용 재결 등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거를 만약에 하자를 인정 안 해줘 버리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국민이 그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 자체가 수인 한도를 넘는 아주 큰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각각 다른 처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자가 승계된다라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될 판례고요. 마지막 4번 선행처분인 공무원 직위해제 처분과
후행 직권면직 처분 사이에는 하자 쓴 게 됩니까? 안 됐었죠. 직위회제와 직권면직은 하자 쓴 게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답을 맞춰 가셔야 됩니다. 넘어가죠. 3번 법치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1번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직접 규율해야 할 필요성은 규율 대상이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된 중요성이 클수록 가질수록 큰수록 이런 의미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더 중요해진다. 너무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특별히 문제될 게 없으면 바로 넘어가시고요. 국가계약의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의 규정 내지 법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여기까지 괜찮은데 국가와 사인 간의 계약은 국가계약 법령에 따른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합니까? 그게 틀렸죠. 국가가 사인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상에 따른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는 등의 요건과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이런 법령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은 효력 자체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인 간의 사법상 계약의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쓰는 것 같은 그런 요식행위는 당연히 해야 되지. 그것도 안 하고 해서 계약의 효력을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 인력자. 이런 이제 키워드 보면 바로 나와야 되죠. 지방의회 유급보좌 인력. 당연히 그 시에서 모으는 세금 같은 걸로 이 보좌 인력에 월급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라고 해서 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지 국회가 아닌 행정청이 하위 법률 규정하면서 이런 걸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의 납세 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을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고 해서 납세, 여기도 돈이고 여기도 돈이죠. 돈과 관련된 어떤 규정을 정할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에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본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4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기본 행위인 사업의 양도양수 계약이 무효다. 사실 이것도 이제 나오면 이런 지문들이 좀 많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OX 문제 좀 많이 풀어가지고 기본 행위의 무효를 구하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취소소송을 구해야 되냐, 아니면 기본 행위에 대한 무효 없이 바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구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뭐였어요? 후자죠, 후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린 게 되는 겁니다. 바로 가도 상관없다라고 했고요. 주민등록증 신고자가 30일 이상의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 외에는 다른 여러 가지들 따져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거 일하실 때도 전입신고를 받았을 때 그냥 말 그대로 관련 법령에 의하면 30일 이상 거기에 살 목적이면은 전입신고 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봤을 때, 최근 이제 곧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하니까 자기가 밀고 있는 선거 국회의원 후보한테 한 표 선사하려고 여기 지금 전입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약간 정의를 위해서 따지려고 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법원에서는 그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보고 있다는 결론 잘 기억하시고요. 자, 허가 대상 건축에 양수인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서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 변경을 신고했을 때에는 당연히 그 신고를 수리해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건축주 명의 변경 신고도 마찬가지고 건축주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신고를 수리해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기 때문이죠. 잘 기억하시고요. 인허가 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이거 자체가 우리가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그렇죠? 수리를 요하냐 요하지 않냐 각각 그 해당 사례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거기에 대한 거부 처분이 처분성이 있냐 없나 예외적으로 수리를 요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1번이 되고요. 5번입니다. 행정계획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 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해서 사실 이런 이번 주 문제들이 국무원 9급과 7급 최신 이제 문제를 넣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군무원 시험 자체가 국가직 지방직의 구급의 표본적인 문제들이랑은 약간 좀 달라요. 약간 뭐랄까요, 판례 문구 그대로를 내기보다는 뭔가 좀 약간 사설을 좀 붙여가지고 낸다거나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 이번 주는 평소보다는 약간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결론을 물어보는 건 똑같기 때문에 어렵다기보다는 좀 어색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1번 같은 지문입니다. 보통은 계획 자량에 대한 이것만 물어보지, 앞에 1번 지문처럼 요 앞에 이런 내용들을 안 물어봐요. 뒤에는 똑같잖아요. 저 뒤에 내용 문장은 많이 봤던 문장이지만 앞에 이런 것들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앞뒤가 반대되는 내용이 아니라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다음, 행정 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그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이고 공익상호간과 사익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 교량을 해야 되는 제한이 있다라고 해서 당연히 사실 뭐 특별히 요거랑 같이 연결이 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가 틀렸냐? 판례에 따르면 행정계획에 있어서 형량의 부존재, 형량의 누락, 평가의 과오 및 형량의 불비례 등 형량의 하자별로 위법의 판단의 기준을 달리해서 개별화하여 판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학술적으로는 뭐 어떻게 나누는지는 학자마다 교재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뭔가 뭐 문제를 낸다고 했을 때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앞에 판례에 따르면 포인트죠. 실제 우리 판례에서는 판례가 이렇게 나눠서 이거 형량이 혜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흠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형량이기 때문에 뭐 취소, 이렇게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리게 된 거고요. 예전에는 이 형량하자 같은 경우도 재량의 판단 기준으로 봐가지고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이렇게 봤다가, 최근에는 이제 형량하자가 독자적으로 판례가 어떻게 보면 이 형량하자를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는 판례는 나왔지만, 그 형량하자의 유형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그 세부 사항별로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군무원 9급에서 나왔던 약간 좀 독특한 문제였습니다. 자, 4번.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가 이러한 국토이용계획, 행정계획이죠.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을 때에는 원고로서 자격을 주겠다, 법률상 이익을 주겠다. 이 문구도 정말 많이 봤던 거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3번이 그래서 틀린 거고요. 6번, 행정입법의 사법적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입니다. 자, 조례가 집행행위 개입 없이도 이거 나오면 이제 바로 알아야 되죠. 처분에 해당한다. 이런 거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고요. 행정청의 행정입법 등 추상적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률이 시행되지 못하게 됨으로써 행정입법을 통해 구체화 되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요게 이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 입법 부작위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결론. 이거는 많이 봤던 지문인데 약간 좀 독특하게 꼬은 거지 우리가 모르는 내용 지문이 전혀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3번, 어떠한 처분의 근거나 법적인 효과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항고소송이 되고, 미치지 않는다면 행정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항고소송 대상이 안 된다. 그걸 물어보는 거였고요.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답니다. 그래서 특정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을 정했지만 그 행정규칙이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당연히 효력이 인정돼요? 안 되죠. 그 위임 범위 안에서 그거를 만들어야지 효력이 인정되는 거죠. 너무 당연한 문제였고요. 소방직 관련된 문제들이 좀 위주로 나열을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7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물어봤습니다.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어지거나 없어지는 사실이 뭐에 의해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명됐다. 그럼 사전 통지 안 해도 되죠. 뭐 물어보는 거예요? 조문 물어보는 거죠. 조문 그대로입니다. 사실 행정절차법은 거의 조문 문제였죠. 행정청의 처분으로 의무가 부과되거나 권익이 제한되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할 때는 의견 정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조문이었죠. 이 조문과 관련된 판례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나오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별정직 공무원이 대통령 기록관장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틀렸죠. 원래 우리 관련 조문을 보면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해서 어떤 불이익 처분을 내렸을 때는 이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처럼 돼 있지만,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모든 그런 처분들이 다 적용이 배제되는 게 아니라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정도의 요건이 추가적으로 충족이 돼야지만이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거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처분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라고 해서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꼭 나오고 우리가 많이 봤던 지문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대통령이 KBS 공사 사장 해임하면서, 이것도 많이 봤죠. KBS 사장 사전 통지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안 거쳤다면 위법한 처분이다라는 거. 하지만 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까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 한 번 더 강조드리면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A 행정청이 갑에게 한 X 행정처분에 대하여 제소 기간이 도과되어 가지고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는 불가증력이 발생했습니다. 옳은 것. X 행정처분이 산업재해 요양급여 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라면 갑에게 요양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의 법률관계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죠. 단순히 그 처분에 대해서 내가 다툴 기간만 늦춰가지고 더 이상 못 다투게 된 것이지, 내가 제소를 못한다 해서 그 처분 자체가 무조건 합법적인 거 됩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요. 판례가 있습니다. X행정처분이 갑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일 때에는 갑이 다시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신청을 하고 A행정청이 이를 또 거부했다면 거부할 때마다 처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거부 처분을 가지고 행정소송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거고요. 갑은 X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불가증력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거가 관련돼가지고 그게 위법하기 때문에 국가배상 청구하는 거는 행정소송과 다른 소송이기 때문에 각각 별개로 봐야 된다 했습니다. X행정처분이 부담부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갑은 그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에 대해서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죠. 그렇죠? 부담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부담의 이행으로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 행위는 이렇게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별개로도 다툴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시험에 제가 봤을 때 많이 나오고 변호사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 퀄리티가 괜찮아서 가져온 지문입니다. 이 지문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9번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의 권리구제 가능성 따져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해서 이건 너무 많이 봤던 지문이고요. 학교 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에 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회의록, 이거 공개해야 된다고 했어요. 공개하면 안 된다 했어요. 비공개해야 된다고 했었죠. 이런 거는 이제 바로바로 키워드로 잡고 넘어가야 되고, 왜 안 되는지는 제가 판례 놔뒀기 때문에 읽어보십시오. 결론이 더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시고, 공공기관이 정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이 어떤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당연히 공공기관이 주장 증명해야 되고요.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으로 공개 거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많이 봤던 지문입니다.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때 보유 관리했지만 나중에 이게 없어졌다. 그럼 당연히 공공기관이 지금 저희가 안 갖고 있는데요 라는 걸 주장 입증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아주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 다음 중 영조물의 설치 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공공영조물은 사물이 아닌 공물이어야 되지만 공유나 사유는 따지지 않고 행정주체에서 특정 공공의 목적으로 공여된 유체물이면 족하다라고 했어요. 역시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나왔죠. 원래는 영조물은 사물이 아닌 공물이어야 하지만 이런 지문이 없이 뒤에 공유나 사유면 불구 이런 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공무원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게 좀 들어갔지만 결론적으로 틀린 지문은 아니다라는 것과 이제 이런 지문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에 익혀놓고 혹시 우리 일반 국가직 나오면은 그런 것도 잘 맞추셔야 돼요.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안전 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정성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 내용의 지문이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고요. 3번 하천의 홍수위가 하천법상 관련 규정이나 하천 정비 계획 등에서 정한 홍수위를 충족하면은 문제가 안 된다 했죠. 근데 여기서 뒤에는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범람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안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고 하자가 있다고 본다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판례 기억하시고요. 다음 4번. 공군에 속한 군인이나 군무원의 경우 일반인에 대해서 공군 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에 관하여 잘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면책되거나, 이건 이제 소음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입어가지고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때, 그 피해자가 일반인이면은 그 공군과 같은 군인이 아니면, 일반인이면 당연히 피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하겠지만, 좀 약간 좀 비겁한 변명을 했나 보죠. 아니 근데 원고가 봤더니 군인이나 군무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부지에 이사 오면
본인이 시끄러울 줄 알고 온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좀 했나 봅니다. 하지만 그런 이유만으로 가해자가 면책되거나 손해배상이 깎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있었고, 역시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관련된 판례들이 시험에 좀 나온 거고, 하지만 시험에 충분히 나올 만한 문제긴 합니다.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꼭 나올 것 같네요,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 스토리만 기억하시면은 다음에 나와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답은 3번. 자, 11번입니다.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갑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법령에 따라서 차고지 확보 의무 규정을 충족하기 위하여, 사실 이게 문장 자체가 좀 어렵게 느낄 수는 있는데, 개인택시 사업을 하려면 당연히 택시들이 일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무슨 결제라든가 이런 업무를 할 때 당연히 택시 회사가 택시 한 두세 대로 하진 않잖아요. 보통 20, 30대 이상씩 갖고 있는데 택시가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겠죠. 그런 확보가 돼야지, 차고지 확보 의무 규정이 충족돼야지만이 이런 운송사업자로서 허가를 내주겠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을이 경영하는 주차장을 계약해가지고, 갑이 이제 본인은 땅이 없으니까 그 주변에 을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는 주차장이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 면허 조건을 충족해서 면허를 이제 취득했다고 합니다. 택시 사업 면허를. 하지만 A씨는 나중에 사정 변경이 돼가지고 갑이 계약을 체결했던 을 주차장이 이제 없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됐대요. 그럼 당연히 이러한 사업 면허에서 충족 요건이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차고지도 없이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계속하고 있던 갑에게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스토리는 이제 아시겠죠? 기업 개인택시 사업 운송사업 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재량이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거 특허죠, 특허. 특허는 재량, 특재허기 기억나시죠? 그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과징금을 부과할 때 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는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게 일반적이라는 거, 너무 쉬운 질문.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에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가지고 위법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한도액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 있어요? 아니죠. 원칙상 재량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취소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국회직에서 가져온 문제였고요. 12번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기간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금액의 금전적 부담을 과할 것을 미리 계고함으로써 의무적인, 다 맞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간접 수단의 하나이자 과거 일정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 이 뒤에 게 틀린 거죠. 그죠? 이게 만약에 형벌의 성격을 갖는다면은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형사처벌하면은 그거는 이중처벌이 되죠. 근데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이러한 형벌의 성격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가능한 겁니다. 그 판례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 괜찮아요. 역시나 또 변호사 시험이고 국회직 8급에서 갖고 오긴 했지만 판례의 문구를 살짝만 바꿔도 되게 헷갈릴 수 있는 문제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괜찮은 문제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구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부과되는 간접강제 일종으로서, 이거 맞는 말이죠. 금전제 성격을 가짐으로 이행강제금 납부는 상속이 기타 사람에게 승계될 수 있다. 이게 틀린 거죠. 이행강제금 승계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었죠. 왜 안 되는지는 여기 나와 있다라고 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3번 건축주가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도 않았다가 나중에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됐다면 그때부터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그 전에는 기회 자체가 없었는데 어떻게 이행하겠습니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 부과할 수 있고, 시행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그 과거의 기한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그쵸? 이게 맞는 말이죠. 그렇죠? 읽어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다음 4번.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시정명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했어요. 근데 행정청이 위법하게도 이를 반려해가지고 결국 반려 처분이 취소됐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행정청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취지상 이렇게 해버리면 그 취지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시험 문제인데요. 이 판례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 괜찮습니다. 이 문제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다음 13번.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 영장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너무 많이 봤죠. 과세 자료의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그 본연의 목적뿐만 아니라 부정한 목적으로 세무조사하면 돼요?
안 되죠. 그것도 그걸 기반으로서 세금 내게 하면 돼요? 안 되죠. 당연한 내용들 쭉쭉 넘어가고요.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조치의 일환으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해서 검사하고 그 내용물의 점유를 취득한 행위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우편물 통관 검사 같은 경우는 딱 누구를 특정해서 우편물을 열어보는 게 아닙니다. 부작위로 이거 한번 열어볼까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마약류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할 때는 이건 행정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영장을 나중에 또는 그 전에 미리 받고 그러한 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게 나와 있는 거고요. 약간의 형사소송법 논점이긴 한데 뭐 소방 간부 시험에서 나온 적이 있고 소방지에서 나오고 7급에서 또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한번 그냥 들어보시면 특별히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 기억하시고요.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또한 법원의 영장도 없이 체열 조사를 해가지고 그걸로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했다.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상식적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형사소송법, 음주운전 해가지고 동의를 하고 체열을 해 가던가 아니면 영장을 받아서 그 체열에 기반해서 음주운전을 확인하고 면허 취소 처분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없으면 위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 14번 성결 문제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성결 문제 1번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임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그 조세부가 처분이 무효라는 판단과 함께 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민사소송에서는 성결 문제에서 그 효력을 부여할 수 있어요? 없죠. 하지만 무효라면은 민사소송에서도 그 성결 문제 무효를 판단하고 그걸 기반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1번과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영업허가 취소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이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처분이랑 관련된 민사소송이 국가배상이면 이거는 효력 여부가 아니라 위법 여부죠. 그럴 때는 인용이 가능하죠. 위법 여부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행위의 위법 여부가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예요. 잘 기억하시고요. 이거는 효력 여부입니다. 효력 여부, 위법 여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구분해서. 자,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수입 신고를 해가지고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했다고 합니다. 세관장의 수입 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에서 효력이 전혀 없는 효력 유무를 아예 힌트를 줬어요. 당연 무효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 면허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무면허입니까? 아니죠. 면허가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면허 수입죄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영업허가 취소 처분 이후에 영업을 한 행위에 대해서 무허가 영업으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때 형사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영업허가 취소 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가 됐대요. 그럼 영업허가 취소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재판에서 어떤 처분이 취소가 되면은 소급표로 돌아가가지고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는 것처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무허가 영업한 겁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영업허가가 있던 사람이 영업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15번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해서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면서 거주한 재외 동포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이 인정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있지도 않는 그냥 외국 사람이면 또 안 된다라고 했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에게 권익위원회 소방청장 나오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죠. 이제 이런 키워드로 답을 빨리빨리 찾아가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임용 지원자가 특별 채용 대상자, 특별 채용 대상자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고 또 유사한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 정규 교사로 특별 채용한 전례가 있다는 것만으로 교사의 특별 채용이 거부됐을 때 그걸 다툴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거의 다 될 법했다거나 몇 명만 지정했는데 떨어졌다거나 이럴 때만 된다라고 했었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봤던 판례죠. 구청장이 이런 거를 안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툴 원고로서 법률상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6번 행정소송법상의 규정의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결정으로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다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건 특별히 설명이 필요 없어요. 이건 해설만 봐도 이 조문에 의해서 지문이 맞나 안 맞나가 바로바로 나오고요. 4번이 뭐가 틀렸냐?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 소호 변경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직권은 없습니다. 조문에. 그렇죠? 원고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만 바꿀 수 있지, 소를 바꿀 수 있지, 직권으로 마음대로 소를 바꿀 수는 없다.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사실 이것도 이제 군무원 문제고 또 이런 조문 문제는 언제 어디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불안함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이라도 나온 적이 있고 좀 자주 나온 조문들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이 단원에 대한 조문 문제 나오면 틀리는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틀리게 합니다. 직권이냐, 직권도 포함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요. 17번 갑니다.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재결이 확정됐대요. 근데 재결이 확정됐다고 해서 기속력이 생깁니까? 기판력이 생깁니까? 기판력은 법원의 판결이 생겼을 때 많이 기판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속력은 될 수 있겠지만 재결도. 그렇기 때문에 재결이 있다 하더라도 기판력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법원이 이에 기속돼서 모순된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그 재결 자체는 법원의 판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 행정심판 청구 기간의 요건은 거부 처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취소 심판과 거부 처분으로 인한 의무이행 심판일 때 이 청구 기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왜냐면 원래 우리 그런 거 기억나시죠? 그 부작위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제소 기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될 여지가 없잖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관련 규정이 준용하고 있는 이유는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그렇게 간다. 그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거는 행정심판 청구기간 취소심판 거부 처분으로 인한 의무이행심판에 적용돼.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행정소송일 때를 한 번 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드렸던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로서 임시처분이 있죠. 행정소송에는 없습니다. 이러한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집행정지로 하되 그게 안 되면 임시처분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이제 틀린 거고요. 행정심판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했다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결정으로서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이제 조문 내용입니다. 조문.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봤던 거고 사실 이 조문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하게 많이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인 구급에서는. 하지만 국회직 9급과 소방직, 또 7급, 8급, 국회 8급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눈에 좀 익혀놓으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18번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국가배상이죠. 헌재 재판관이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헌재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을 청구 기간을 오인해가지고 각하 결정을 했을 때 이에 대한 불복 절차 내지 시행 절차가 없기 때문에 국가배상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결론 기억나시죠? 잘 기억하시고요. 다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거 말고는. 자, 법관의 재판행위가 위법행위로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요런 정도의 목적 가지고 이 정도로 잘못돼야지 많이 인정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라면 국가배상 안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갑니다. 민간인과 직무집행 중인 군인 등의 공동 불법 행위로 인해서 이것도 항상 나오는 그 단골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굳이 민간인이 군인 것까지 배상을 했죠. 그죠? 그랬을 때 나중에 그러면은 내 책임보다 넘어간 거를 국가한테 다시 받을 수 있냐 이거잖아요. 구상할 수 있냐. 그랬을 때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안 된다. 근데 헌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고 해석해버리면 헌법에 반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헌재 입장이냐 대법원 입장이냐를 안 물어볼 수 있는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냐 없냐만 물어봤을 때에는 대법원 입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구상권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헌재 같은 경우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보면 헌법에 반한다라는 게 결론이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해석을 좀 더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그렇게 하겠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그 판례에서 말하고 있는 그 문구 자체만으로 문제를 맞춰가야지 이걸 가지고 이건 나머지 그리고 이제 1, 2, 4번이 명확히 답이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이렇게 좀 대법원이냐 헌재냐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 라는 오해가 들더라도 생각이 들더라도 정답이 3번이기 때문에 맞춰야지 내가 1, 2, 4번 명백히 알았어. 근데 3번도 문제가 있어. 그럼 당연히 그럴 때 뭘 골라야겠어요? 3번 골라야겠죠. 근데 굳이 이건 어차피 내가 봤을 때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1번 고르든 2번 고르든 상관없이 다 무효 처리될 거야. 이런 용감한 생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대법원의 입장으로 가는 게 맞고요.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해자는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죠. 하지만 단순 경과실일 때에는 국가에 대해서만 청구가 가능하죠. 그 내용,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9번, 다음 중 행정소송법상 사정 판결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 그냥 맞춰보시면 되겠죠. 제가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20번, 무효확인 소송 및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행정심판 등 전심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였죠. 행정심판법 문제에서 잠깐 설명드린 게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틀렸죠? 행정심판을 거쳤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있었던 날로부터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무효확인 소송의 제기 요건으로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행소송 등과 같은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결론이었고,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 처분함으로써 부작위 상태가 이제 해소돼 버렸다. 그러면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당연한 내용이고요. 3번. 4번, 무효 확인 소송은 기속력이 있고 판결의 제3자유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너무 당연한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국회에서 나왔다는 문제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회도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1회, 2회 전부 다 반드시 혼자 앉아가지고 20분 잡되 보통 15분 안에는 다 끊을 수 있는 문제들이라 보시면 되고요. 내가 풀면서 모르는 것도 넘어가 보고 또 1번에서 정답 맞는 것 같아서 찍고 2, 3, 4 안 읽고 넘어도 가보고 그랬을 때 정답 맞췄을 때 희열도 느끼고 나중에 대신에 이제 해설 공부를 할 때는 2, 3, 4 당연히 보셔야겠죠. 근데 1번이 맞는 줄 알고 넘어갔는데 또 틀렸다. 그런 경험도 지금 반드시 해보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뭐 특별히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많이 다운이 됐죠.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려가지고 또 겨울이기도 하고 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한데 다행히 지금 뭐 코로나는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도 항상 이 시기 겨울이 왔고 또 겨울이 지나갈 때 이런 환절기 때 감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제 4월, 6월 시험 볼 때이기 때문에 지금도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물론 그 직전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지만 지금도 어떻게 보면 슬슬 마무리 들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이 예전에 뭐 6월이나 7월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까지도 반드시 잘 관리하시라는 거. 시험 과목은 5과목이라고 돼 있지만 건강, 멘탈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에게 시험에서 중요한 요소로 해당되는 하나의 준비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2회 모의고사 강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도 내일도 더욱더 좋은 강의, 쉬운 강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